늘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반가워요. 저희가 어제 라이브 방송,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쁜 늘스타TV의 애칭, 구독자 애칭을 정해 주셔가지고 늘스타의 늘과 그리고 친구라는 뜻의 메이트 이렇게 합쳐져서 늘메이트라는 예쁜 저희의 구독자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늘메이트 여러분들이 소통해주시는 만큼 늘스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늘메이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늘메이트 분 중에 한 분이 또 감사한 댓글을 달아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방송을 또 촬영하게 되는데요. 네, 닉네임은 조상현님입니다. 혹시 승무원 당시 비행 중 항공법을 어겼던 손님이 있었나요? 나리타 가는 비행 중에 담배 피던 손님이 도착하고 나서 경찰에 인계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언제 한번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네요. 이번 영상도 잘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상현님처럼 이렇게 방송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여러분들이 늘메이트 분들이 주셔가지고 제가 또 감사하게 이렇게 영상 제작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상현님께서는 항공법을 위반한 사례라고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내 업무 방해 행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난동 행위의 대표적인 것들 중에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승객들의 유형 1위가 그리고 기내에서의 담배 문제입니다. 흡연을 누가 할까 생각을 하지만 특히나 어르신분들은 흡연을 진짜 많이 하세요. 예전에 정말 항공 자유화가 됐었을 때 80년대, 90년대 이때쯤 비행기를 탑승하셨을 때에는요. 비행기 내에 가족석도 존재를 했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재떨이가 다 놓여져 있어가지고 네,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다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승무원들한테는 이게 군대에서도 담배값을 주고 담배를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준 것처럼 보너스로 담배를 줄 만큼 면세 담배를 줄 만큼 그렇게 담배가 많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향수를 알고 타시는 그런 어르신 분들께서도 담배를 모르고 피우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알고 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 영화가 참 좋은 것도 많은데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모방범죄죠.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악당의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센서등을 확인하고 센서등에다가 뭐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 붙여놔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변기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빤 다음에 불 때 버튼을 딱 누르죠. 그러면 이게 버큐um 방식이어가지고 물로 이렇게 변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입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 연기도 쫙 빨아들이죠. 위에 스모크 디텍터라고 그 연기 감지 센서가 전혀 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담배를 그렇게 계속 물을 계속 내리면서 피우고 그리고 테이프 딱 걷어내고 나오는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그걸 실제로 승객분들이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할 확률이 많진 않지만 그렇게 또 완벽하게 하면은 진짜 스모크 디텍터가 안 울리고 나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가장 사실은 애매해요.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전자담배 또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냥 진짜 담배를 피워서 연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 이 연기 감지 센서가 뿅뿅 울리면서 승무원들이 문을 두드리죠. 승객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지금 담배 피셨죠?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공안 경찰의 역할이 되면서 조금 엄근진한 표정으로 항상 그렇게 밝게만 웃을 줄 알았던 승무원들이 보안 요원이 되어서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를 막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놀라서 후다닥 끄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불씨가 어디에 있는지 빠르게 2인 1조, 3인 1조가 돼서 한 사람은 담배 핀 정황에 대해서 포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한 사람은 혹시라도 담배째가 어디 꺼지지 않은 게 없는지 불씨를 확인하고 불씨가 만약 있다 그러면 보통 어디 있냐면 그 휴지통 안에 휴지들 안에 사이에 불씨가 있다거나 아니면 변기통 아니면 바닥 세면대 아니면 정말 또 컴파트 사이에 이렇게 휴지 넣고 이런 데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지져 끄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양치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세면대에서 받아가지고 끄고 그리고 지퍼백에 넣어서 비닐장갑으로 싹 넣죠. 그래서 증거 딱 보관해놓고 그리고 담배 냄새 어디 나지 않는지 하면서 탈취제 쫙 뿌린 다음에 승객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죠. 그래도 봐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센서가 한번 쭉
삐용삐용 울리면 기장님 보고되고 관제탑에 보고돼서 이제 내리는 그 도착지 공항에 있는, 여기서도 상현님 나리타 공항에서 공항경찰들 오는 거 봤다고 하셨잖아요. 나리타행이라면 일본에 있는 그 항공보안법에 있는 공항 경찰들이 오시고요. 중국이면 중국, 미국이면 미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도착하는 거라면 한국의 공항경찰들이 오지만 외국으로 가신다면 외국법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무서워지실 수 있어요. 이때도 뭐 벌금이라든지 뭐 어떤 형이 나오겠죠. 근데 그 형까지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세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내에서의 화재는 완벽한 범죄이고요. 그리고 화재를 발화할 수 있는 흡연 자체는 하지 말라고 방송도 많이 나와요.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기내 방송 잘 들어보시면 네, 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행기에 타 있는 200명, 300명이 승객이 다칠 수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작은 불씨를 만드신 거죠. 그럼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화를 보면서 유사 행위를 따라 모방범죄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이렌이 안 울린 경우, 그때가 진짜 곤란한데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배 피셨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강하게.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가 들어갔을 때부터 담배 냄새가 났어. 잡아떼면, 그렇게 잡아뗀다면 방법이 있진 않아요. 그분 나오고 나서 증거가 있는지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담배라든지 라이터라든지 이런 게 바로 따라가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발견되면은 어떻게 피웠는지 물어야겠죠, 책임을. 전자담배도 그렇게 해서 많이 잡았어요. 이건 그냥 전자담배예요 이러면서 쭈뼛거리면서 꺼내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담배입니다, 주세요. 제가 그리고 비행 끝날 때까지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울리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공항경찰에 인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내릴 때까지는 그분들이 뭐 범인이죠.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지만 그래도 내리실 때까지 승객으로서 다른 승객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또다시 담배를 태우지 못하게 흡연의 욕구를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거, 씹을 수 있는 거 있죠. 뭐 아이스가 들어간 얼음 콕이라든지 얼음 콜라 또는 뭐 얼음물, 그리고 드실 수 있는 주전부리, 땅콩, 뭐 음료수, 과자, 스낵, 밥, 라면 등등을 계속 제공을 하면서 이분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앞에 스탠바이를 하면서 막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혹시 담배 안 피우는지 이렇게 심적 부담을 주는 거죠. 뭐 피지 마세요 이러진 않지만 네, 화장실 앞에 서 있으면서 승무원이 날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 거기서 담배를 피우시는 용자는 안 계시겠죠? 벌금이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시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술을 부르고 술이 범죄를 부릅니다. 술과 관련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술을 지상에서 마실 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나 아직 별로 안 취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세잔까지도 멀쩡했던 사람인데 기내는 기압차가 우선 있고 컨디션이 피곤한 상태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몸이 이 혈중의 알코올 농도 분해 성분이 활발하게 작용이 안 돼가지고 기내에서 세 잔 마시면 정말 취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승객으로 탑승을 했는데 그래도 세 잔은 뭐 껌이죠 이러면서 마셨거든. 근데 비행하면서 승객으로 타서 먹어보니까 두 잔을 마셨는데 제가 얼굴이 원래 되게 하얗고 괜찮거든요. 술을 마셔도 마신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 정도인데 두 잔, 세 잔 마시니까 얼굴이 좀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게 느껴지고, 아 여기서 그만 마셔야지 안 그러면 주위에 술 냄새 풍길 수도 있겠다 하면서 네, 술을 절제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드시던 거, 지상에서 드셨던 것만 생각을 하고 계속 술을 더 요구를 하시는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은 난동과 시비가 붙었던 거죠. 그래서 뉴스에도 막 많이 보도가 됐는데 술을 드시고 나서 엉덩이를 승무원을 만지거나 옆 승객, 특히나 여름에 이런 경우 많아요. 핫팬츠 입고 있으면 허연 다리가 있으니까 그 다리를 내가 만져도 되는 줄 알고 네, 그 덥석 만져가지고 철컹철컹 하시는 거죠. 그 술이 왼수입니다. 술을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죠? 승무원들 불러야 되는데 엉덩이를 만져요. 완전 이거 최악이죠.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이게 또 혹행이나 욕설. 두 번째 단계가 욕설이에요 보통. 이제 욕으로 시작을 해서 욕으로 끝나고 쌍시옷으로 끝나서 니은으로 끝나는 굉장히 뭐 강아지, 고양이, 말, 동물농장이 총출동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좀 객기를 부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죠. 네, 비행기 탑승하셨을 때 승객으로서 대우를 받으시려면 승객처럼 행동을 하셔야지. 기내에서 난동행위를 부리시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철컹철컹 다 증인으로 녹화 뜹니다.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승객분들도 해주시고 승무원분들도 꺼내가지고 녹취 뜨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술을 안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욕설을 막으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 건 아니고 저도 비행하면서 한 번도 저는 그런 분을 못 만났는데 또 이게 운이 안 좋은 사람은 또 운이 안 좋은 비행을 많이 간다고 1년에 한 번씩 만난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욕설을 한다거나 성희롱을 한다거나 와 이런 경우에는 진짜 비행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폭행을 할 때에는 제압할 수 있게 기내 안에 테이저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홀로 집에 도둑들 딱 쏘면 하면서 전기 충격 받았던 거 아시죠? 그렇게 전기 충격이 되어 있어서 심장 가까이 쏘지 않지만 쏘고요. 포승줄, 그래서 줄로 밧줄로 꽁꽁 묶을 수 있고요. 수갑이 될 수 있는 타이랩, 전선 이렇게 엮는 그 타이랩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테이프 다 써도 돼요. 그럴 때에는 써서 확실하게 승객을 제압하고 자리에 앉혀두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굉장히 괜찮으셨던 분도, 점잖으셨던 분도 이게 술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범죄로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처벌받지 않도록 기내에서는 아무리 주당이더라도 시간에 한 3잔 이내까지만 마셔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3잔 마셨으면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쉬시면서 물도 좀 드시고 기내가 흔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산보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몸의 혈액순환도 좀 되게끔 해주시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술 냄새 풍기는데 내가 안 취했다고 술 많이 마시는 것도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독주를 꽤 여러 잔을 찾으시면서 진짜 취하신 것 같진 않은데 계속 찾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아셔야 되는 게 아무리 FSC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바를 이용하러 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음주를 많이 하실 경우에는 다른 승객들에게 민폐가 된다는 사실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해요. 음주를 3잔 안에서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늘메이트 분들도 약속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늘스타TV가 상현님의 궁금한, 늘메이트 분의 궁금한 질문을 해결해 드렸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의 댓글에 소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도 안 했으면 구독 빨리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